안녕하세요. 탑라이더 김한용 기자입니다. 네, 어제는 폭설이 내렸죠. 서울에서 32년 만에 폭설이라고 해서 진짜 많은 차들이 사고도 나고 길에서 굉장히 미끄러움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후륜구동 승용차를 모시는 분, 요즘 수입차 오너들, 그리고 국산차 중에서 에코스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고급차 오너들은 이런 날씨에 굉장히 고생하시죠. 특히 후륜구동이어서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몰고 있는 차도 사실 후륜구동 자동차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후륜구동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륜구동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윈터타이어 덕분입니다. 하지만 수입차라든지 제네시스 쿠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강조된 차들은 심지어 사계절용 타이어도 아닌 여름용 타이어를 끼고 나오게 됩니다.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 겨울철에 퍼포먼스가 너무나 떨어지게 되죠. 겨울용 타이어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날씨에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럼 겨울용 타이어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테니까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면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도 제동력, 가속력 이런 것에 보통 평상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2차선에 눈이 많이 쌓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눈 쌓인 곳에서도 VDC가 작동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런대로 평소하고 큰 차이 없는 감속을 보여주죠. 제동력이나 회피 능력의 경우는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에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전륜구동보다 후륜구동이 회피 운동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 전륜구동이라고 해서 쉽게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를 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만약에 제동했을 때 아니면 회피를 해야 될 때 이런 경우는 아주 도구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륜구동이든 후륜구동이든 승용차는 반드시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윈터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30m 정도 밀리는 그런 눈길에서 일반 타이어를 장착하면 40m, 50m까지 밀리게 되니까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에서도 일반 타이어를 장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사륜구동 승용차는 이런 날씨에 굉장히 신나게 달리죠. 자기는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저는 2차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폭스바겐 CC 4매틱이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저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그렇지만 저희 차도 열심히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차도 윈터 타이어를 장착했거든요. 그래서 2차선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제 차는 후륜구동인데도 말이죠. 눈길 안전운전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단 출발을 하는 겁니다. 2단 출발을 해야 차가 덜 미끄러지죠. 그리고 가다가 눈길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눈길인데 싶은 곳에서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는 겁니다. 차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차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위급 상황에서 이 정도 거리면은 내가 제동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제동을 할 수 없겠다, 회피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미끄러운 곳에서 반드시 제동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제동을 해봐야 자신이 무모하게 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동을 건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눈길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더 이상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밀리면서 발생합니다. 눈길에서 자신의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리고 얼마나 회피가 어렵게 되는지 미리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견해서 운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윈터 타이어를 끼웠다면 어지간한 언덕을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어있는 경우에는 언덕을 올라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BMW는 DTC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DTC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그런 기능이 작동됩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 좀 더 미끄러움이 많은 경우에도 이 토크를 줄이지 않고 계속 바퀴가 돌 수 있게 합니다.
이걸 만약에 켜지 않는다면 바퀴가 미끄러지는 걸 감지하고서 즉시 토크를 줄이게 되죠. 왜냐하면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스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속 페달을 밟은 건 지금 잘못된 것이다 하고 가속 페달을 먹통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트랙션 컨트롤이고요. 지금 이걸 한번 눌렀을 때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계속 아무리 차가 미끄러져도 계속 바퀴가 돌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 차는 VDC가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가 워낙 미끄러워지면은 트랙션은 줄이지 않지만 대신에 그 바퀴에 브레이킹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명령이죠. 그것도 언덕을 올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언덕을 올라가기 힘들다, 우리는 타이어를 태워서라도 언덕을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막 헛돌게 해서 바닥에 닿게 한 후에 차가 앞으로 전진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DTC를 조금 더 오래 누르면 됩니다. DTC를 조금 더 오래 누르면 DTC가 이 회전하는 모양과 느낌표 모양이 딱 나오면서 VDC를 완전히 꺼버리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VDC를 완전히 끄게 되면 차가 아무리 미끄러지더라도 차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차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가 막 헛돌면서 눈길을 계속 파고들게 되죠. 계속 파고들어서 차를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뭐 이런 기능까지 사용해야 될 일은 없어야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DTC를 오래 눌러서 ESP를 끄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ESP를 껐다면 눈길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언덕을 탈출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눌러서 VDC를 작동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길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도 많이 있는데요, 눈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뭔가, 이렇게 가다가 기어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기어를 이렇게 낮추면, 기어를 툭툭 낮추면 차가 감속되죠. 물론 감속됩니다. 그것도 꽤 안정감 있게 감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 미끄러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정말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왜냐? 엔진 브레이크는 네 바퀴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앞바퀴나 뒷바퀴만 작동됩니다. 아니, 네 바퀴가 합심해서 브레이크를 해도 지금 미끄러질 판에 앞바퀴나 뒷바퀴만 갖고 브레이킹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죠. 둘 중에 한쪽만 한다, 이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또 만약에 전륜구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에만 브레이킹을 건다는 얘긴데, 그건 차가 앞바퀴에 브레이킹 걸리면 뒤가 돌겠죠. 뒤는 거의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엔진 브레이크를 강하게 하면 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브레이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놓는 자동차 매뉴얼에 보면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차를 D모드에서 정말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N모드로 바꿔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ABS 브레이크, VDC가 다 작동돼야 하는데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는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엔진 브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항상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만 밟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브레이킹을 아주 살살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엔진 브레이크도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프트 다운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조금만 일찍 떼는 정도만 해도 엔진 브레이크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